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등기의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냥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방법에 따라서 등기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차 잘못 등기한다라고 하면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먼저 개인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등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의 토지에 어느 한 사람 개인이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 한 필지에 한 사람이 등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분쟁이 생길 소지가 거의 당연히 없겠죠. 이에 반해서 문제는 공동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등기. 다른 말로 우리가 합유등기라고도 하는데, 이는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 형태의 등기를 말합니다. 이 공동등기는 어떤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금력이 부족해서 자금력만큼만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명이 투자하는 형식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적은 금액으로 하나의 필지에 원하는 평수만큼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이죠. 이 공동 투자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소액 투자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단점 또한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 투자의 등기 방식은 만약에 하나의 필지에 10사람이 만약에 공동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내가 어느 한 사람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땅을 팔고 싶어도 나머지 9사람의 동의를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에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공동 등기는 토지 투자 시에 별로 선호하지 않는 등기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지분 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분 등기 많이 들어봤죠? 다른 말로 공유 등기라고도 하죠. 이 지분 등기라는 것은 공유 지분 등기의 줄임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토지에 원하는 평수만큼의 지분을 갖게 되는 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주로 건물보다는 토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는 하나의 토지에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누어서 소유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분만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또 내 지분을 다른 사람의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도 내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에 대해서는 나머지 사람들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것이 앞에서 말하는 한마디로 공동등기와는 차별화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투자할 때에 공동등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유 지분 등기를 하는 것인지 그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 그러면은 이 지분 등기는요, 환지 보상 제도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즉 이 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필지에 5사람이 지분으로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땅이 개발지에 들어가면서 환지를 받을 경우에 5사람이 각각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거. 다만 단점 또한 있습니다. 공유 지분 등기는 투자형 등기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의 건축 행위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액 투자 시에 공유 지분 등기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개발이 유력한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 이 정도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분 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분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각각의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등기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개의 부동산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에 각각의 독립된 소유권을 등기해 주는 것이죠. 이는 각각의 공간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각 공간에 대한 등기를 구분 등기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 이 구분 등기는 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빌딩 등 집합 건물에서 하는 등기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이해하기 좀 쉽겠죠. 그러나 고시원이나 비즈니스 센터 등은 구분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구분해 주시고요. 간혹 피해를 보는 경우를 보면 구분 등기가 안 되는 상품을 개별 등기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별 등기는 법적으로 없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구분 등기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가 있다는 점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되겠죠. 예.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기획부동산에서는 주로 임야 등을 구입해서 투자자들에게 토지를 팔면서 합유지분 등기, 다른 말로 공동 등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의 필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분으로 등기되기 때문에 이런 등기를 할 경우에는 지분권자 전체 동의가 없으면은 내 지분을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민법 272조 규정에 의해서 합유물은 처분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등기는 주로 부부 공동 명의의 아파트나 또는 주택에서나 또는 선산인 경우에 공동 등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합유 지분 등기, 다른 말로 공동 등기는 토지 투자에서는 꺼리는 방식이라는 것과 공동 명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분 등기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주로 많이 하는 등기라는 점,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개별 등기라는 용어와 혼돈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수익형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등을 분양할 때 개별 등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구분 등기인 것처럼 한다는 것에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분 등기, 다른 말로 공유 지분 등기, 이는 민법 263조에 의거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주로 N분의 형태로 된다고 했습니다. 공동등기, 다른 말로 합유등기와는 분명히 다르죠. 소액으로 투자에 많이 하는 등기 방식입니다. 이 등기 방식은 대규모의 개발계획 예정 부지에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만 이 등기 반드시 계획 등은 확인 검토한 후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 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투자 방법에 따라서 등기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을 아시고 투자를 하고 등기를 해야 추후에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